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에 대한 실망감에 9%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대한 지분을 10% 미만으로 줄였습니다. TSMC가 시총 1조 달러 탈환을 눈앞에 둡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입니다. 현지 시간 11일 뉴욕 증시 9월 PPI가 예상을 밑돌며 인플레 우려를 잠재운 한편 은행주들의 실적 발표가 투심을 살렸습니다. 다우지수가 1% 상승한 한편 S&P 500 지수는 처음으로 5,800포인트 선을 뚫어내며 양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게 다라고?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 행사 후 모건 스탠리의 아담 조나스 애널리스트가 보인 반응입니다. 조나스는 특히 한때 테슬라의 대표적인 강세론자였다는 점에서 그의 목소리가 더욱 주목을 받는데요. 금요일 발간한 클라이언트 노트에서 위 로봇 행사에 대한 강한 비판의 시각과 함께 향후 주가 하방 압력을 경고하는 목소리를 드러냈습니다. FSD 기술 발전에 대한 세부 사항이나 시장 출시 전략, 또 xAI와의 협력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부재했다는 지적인데요. 또 머스크가 사이버캡의 생산 시기를 두고 2027년 이전이 될 거라 언급하면서도 자신이 목표 설정에 있어 낙관적임을 인정해 약속을 지킬지 여부가 미지수라는 겁니다. 반면 테슬라를 분석하기로 유명한 또 하나의 월가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스의 생각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이브스 역시 디테일이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는데 다만 이렇게까지 욕을 먹는 건 부당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구동되는 사이버캡과 전역 내내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옵티머스의 모습을 통해 엄청난 개선 사항을 눈으로 확인했다는 겁니다. 사이버캡, 말만 하는 단계를 넘어 이제는 현실이 됐다며 부정적인 노이즈가 시장을 장악할 때 오히려 매수하라고 권고합니다. 한편 테슬라의 주가는 금요일장 8.8% 급락했는데 이날 증발한 시가총액 규모만 코스피 3위 LG엔솔의 전체 시총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미증시 시총 순위도 브로드컴과 일라이릴리 다음인 10위로 밀려났는데요. 반면 경쟁사인 우버와 리프트의 주가는 10% 뛰어 올랐습니다. 3분기 어닝 시즌이 본격 개막한 가운데 대형 은행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며 대형주 중심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JP모건은 매출과 이익, 순이자 수익까지 모두 시장 기대치를 웃돈 데다 연간 가이던스까지 상향 조정하자 4.4% 뛰어 올랐습니다. 웰스파고 역시 3분기 EPS가 서프라이즈 수준으로 발표되며 5.6% 급등했습니다. TSMC는 호실적 효과가 지속되며 2.7% 급등했는데요. 시가총액 1조 달러 탈환을 눈앞에 둡니다. 현재 시총은 약 9,900억 달러, 삼성전자의 2,900억 달러 대비 약 3.4배 큰 규모입니다. 항공기 제조사 보잉은 공장 직원들의 파업이 한 달째 이어지며 영업 손실이 커지자 대규모 구조조정을 예고했습니다. 전체 인력의 약 10%를 감원함으로써 인건비 절감을 모색합니다. 출근길 뉴스프레소 헤드라인입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은 강세장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의 예상치를 웃돈 CPI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자극이 됐는데 그래도 곧이어 도매 물가가 씻고 있다. PPI 역시나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해당 우려감을 완화시켰습니다. PPI는 전월 대비 같은 수준으로 시장의 예상치였던 0.1%를 하회하는 수준이었고 전월 상승폭 대비 역시나 둔화하면서 인플레이션 완화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11월 금리 25bp 인하의 확률이 90% 그 이상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중국 시장의 경제 지표도 공개가 됐습니다. 이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자극했는데요. 중국 CPI는 전년 동월 대비 0.4% 올라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사실 상승세는 유지 중이지만 여전히 0%대라는 점이 두드러졌습니다. PPI 역시나 경기 부진의 신호를 보냈습니다. 지난해 대비 2.8% 하락해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락했고 이러한 흐름은 기업의 지출, 투자를 감소시켜 경제 성장률을 계속해서 약화시킬 것이고 실업률을 상승시킬 것이다 라는 악순환의 우려감을 키웠습니다. 이에 경기 부양 규모 확대를 해야 할지 필요성에 따라서 시장 상황 체크가 계속 필요해 보입니다. 은행주들이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좋은 성적을 보이며 앞으로 주가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하지만 워렌 버핏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보유 지분을 10% 미만으로 축소했습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주식을 계속해서 처분하기 시작했고 이번 달 8일부터 다시 3차례에 걸쳐 950만 주 이상을 매각한 상황인데요. 이에 지분율이 10% 아래로 떨어지며 이제 추가적으로 처분을 하게 된다라고 할지라도 이 영업일 이내에 SEC에 공시할 필요성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매각하는 이유는 아직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개별적인 이슈일지 또 다른 이슈가 숨겨져 있을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부터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 5번째 지구 궤도 시험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달과 화성 탐사를 목표로 한 대형 우주선인 스타쉽은 발사 뒤 약 3분 만에 추진체 분리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사 7분 뒤 1단 추진체는 우주에서 지구로 돌아와 수직 착륙에 성공을 하며 그 시험 비행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특히나 우주선이 돌아올 때 일명 젓가락팔이라고 불리우는 우주선을 포획하는 기술이 눈에 크게 띄었습니다. 이제 스타쉽은 추가적인 시험 비행을 거친 후 나사의 아르테미스 달 탐사 프로그램의 유인 달 착륙선으로 사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입니다. 지난 2주간 강력한 변동성을 보였던 WTI 소폭 하락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을 주던 이슈들 어떻게 변화할지 체크가 중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64,000달러 돌파 이후 하락했습니다. 10월 장세 강세가 가능할지 이목이 집중됩니다. 그리고 국제급값 이 금리 인하에 좀 큰 영향을 받는 만큼 이 금리 인하 정도에 주목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금요일 시장 1%대 상승세를 보이며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과 중국의 시장에도 주목해야겠습니다. 우선 17일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 금리 인하가 전망이 되는 상황이고요. 18일에는 중국 3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가 됩니다. 이번에 4.6%에 그칠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는데 해당 경제지표 예상을 하회하게 될 경우에 부양책의 필요성이 부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의 연준 위원들 발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또한 이번 주 실적 시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화요일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골드만삭스의 실적부터 수요일에는 ASML, 그리고 목요일에는 TSMC, 금요일에는 뒤이어서 소비재 기업들의 실적이 이어집니다. 어떠한 흐름일지 함께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프레소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한 주도 저희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든든한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보겠습니다.